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관세 불확실성에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S&P 500은 0.1% 하락, 나스닥은 보합, 다우는 0.4% 빠졌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을 관세부가 최종 데드라인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일본과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더 이상 연장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강경 발언이 나올 때는 실제로 협상 카드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미 8월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된다고 보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가 구리 수입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구리 선물이 무려 13.2%나 급등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구리 생산업체들이 3에서 4% 정도 올랐습니다. 구리는 AI 인프라, 전기차, 재생에너지 모든 곳에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공급 제한하면 미국 내 모든 산업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정치적 제스처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구리 관련 투자는 당분간 매력적일 듯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가 제약 수입에 최대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1년 반의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머크 화이자 등 대형 제약사들이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또다시 22만 5천 주를 매도해서 약 3,550만 달러를 현금화했습니다. 주가는 1.1% 상승했습니다. 황 CEO의 지속적인 매도가 좀 신경 쓰이긴 하지만 이건 정해진 매도 계획에 따라 주가가 오를 때마다 매도가 되는 것입니다. AI 투자 열풍이 계속되는 한 엔비디아의 펀더멘탈은 견고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연말 S&P 500 목표를 6,600으로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6,3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업 수익성 회복력과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되었다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주요 투자은행들이 동반 상향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기업들의 적응력을 높게 평가한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오스틴 로보택시 시범 운행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우버와 리프트 같은 기존 차량 공유 업체들이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리프트가 2.4% 올랐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상용화가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다는 시장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당분간 기존 차량 공유 업체들이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 투자에서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애플이 공급망 전략을 담당하던 사비 칸을 새 COO로 임명했습니다. 현 COO 제프 윌리엄스는 디자인팀과 애플워치, 헬스케어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이건 애플의 전략적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인사라고 봅니다. 공급망 전문가가 COO가 된다는 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애플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관세 시대에 맞는 조치라고 봅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인텔이 오레곤 캠퍼스에서 529명을 정리해고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2만 명 중 감축의 일환으로 주가는 7.2% 급등했습니다. 인텔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비용 절감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저는 인텔의 경쟁력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반도체 학교에서 뒤처진 기업이 앞서가는 기업을 따라잡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메타가 레이벤과 오클리 브랜드를 가진 에실로룩소티카에 35억 달러 규모로 지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AI 스마트 글래스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의 AI 글래스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레이벤 AI 글래스가 200만 개 이상 팔렸다고 하니 웨어러블 AI 시장에서 애플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 파트너십이 메타의 메타버스 전략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관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 기업들의 적응력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특히 AI와 관련된 투자 흐름은 변하지 않고 있어서 기술주의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성투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엑스텐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오늘은 테슬라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포지션 진입 계획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기 전에 어제 포지션 진입한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플 9주 210불 10전에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890불 들어갔고요. 2%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구글이 17주 차기로 176불 17전에 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2994불 투자가 됐는데 3% 산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트에는 유나이티드 헬스 6주, 그 다음에 애플 9주, 구글이 17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포트고요. 오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진입을 할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저번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드려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오늘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탄탄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입하지를 않고 저는 요 빨간 선이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 이동평균선에 터치를 하면, 즉 이게 천천히 따라 올라가든지 혹은 주가가 내려와서 2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를 하게 되면, 지금 486불에 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터치를 하는 순간에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486불에는 매수 주문을 넣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계속 탄탄하게 오르고 있고, 밑에 보면은 MACD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이버전스라고 그러잖아요. MACD의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MACD의 방향으로 주가가 따라온다, 좀 내려온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다리는 매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략은 20일 이평선 터치 시에 2%를 매수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2,000불어치 매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총 자산의 5%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포지션을 더 싣고 하는 거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스크 관리도 없고 현재는 타겟도 없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부분인데요. 테슬라는 참 답답합니다. 좀 연초에 한 5% 정도 플러스가 났다가 마이너스 45%까지 4월달에 빠졌었죠. 그래서 답답함을 굉장히 많이 줬었는데 반등을 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또 정치적 이슈가 불거지면서 26%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297.81전인데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슬라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거 사도 되는가 하는 생각 드실 거예요. 뭐 현재 그 캐시플로우 모델로 따져봐도 지금 한 59% 정도가 오버밸류 돼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페어밸류가 187불인데 지금 297불에서 거래가 되니까 너무 밸류가 돼 있다 얘기 나오고요. 또 보통 자동차 회사들은 프라이스 투 세일즈로 이런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 보면 뭐 피어 전기차 회사들보다도 월등하게 10배 세일제 10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비싸다, 이렇게들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게 혹자들은 다 자동차 회사에 비교를 해서 그런데 사실은 자동차 회사가 아니죠. 그리고 지금 현재 타겟 프라이스를 봐도 그 평균적인 타겟 프라이스가 한 300불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높게 보는 애널리스트는 500불을 보는 애널리스트가 있고, 또 낮게 보는 애널리스트는 115불을 보는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레인지가 큰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특별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쭉 담았는데요. 요 10분짜리 영상인데 이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테슬라를 단순히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AI 및 에너지 분야의 기술 대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 그 본질적인 가치를 재평가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테슬라가 가진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과 투자 기회를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요약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테슬라를 분기별 자동차 판매량이라는 단일 지표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접근법이 테슬라의 본질을 놓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의 단기적인 어려움은 테슬라가 수직적으로 통합된 기술 대기업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는 더 큰 그림을 가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단기적 소음이 오히려 장기적 투자자들에게는 전략적인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진정한 가치는 자동차를 넘어 지금 보시는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창출되고 있습니다. 첫째, 기가캐스팅과 4680 배터리 기술로 대표되는 제조 및 수직 통합 능력입니다. 이는 경쟁사가 단기간에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비용 우위를 만들어냅니다. 둘째, 에너지 생성 및 저장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회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은 고마진 사업이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및 로보틱스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즉 FSD와 로보택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모스는 수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하급수적인 성장 동력입니다. 현재 주가는 이 미래지향적 사업들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치가 가격의 괴리가 바로 투자 기회라고 판단하며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으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최근 자동차 부분의 실적 부진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약세론의 근거가 되는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특히 1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고 순이익은 71%나 급감했습니다. 2분기 차량 인도량 역시 전년 대비 13% 감소하며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중국의 BYD와 지리그룹 등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발생했으며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도 판매량 감소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데이터들을 대부분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하며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스스로도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모델 Y 페이스리프트 준비를 위한 공장 가동 중단, 가격 인하, 그리고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꼽았습니다. 이는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시클리컬한 조정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로 2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는데 이는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매우 낮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2분기 인도량이 1분기 대비 14%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부정적인 추세가 바닥을 쳤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장의 관심이 단기 자동차 판매량을 넘어서 AI와 에너지 같은 다른 사업부의 장기 가치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테슬라의 가장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바로 제조 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판매량 변동 뒤에 숨겨진 이 보이지 않는 해자야말로 테슬라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보장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기가 캐스팅은 테슬라의 핵심 구조적 우위입니다. 거대한 프레스로 차체 하부를 단 하나의 부품으로 찍어내는 이 기술은 예를 들어 모델 Y의 경우 70개에 달하던 부품을 하나로 통일해서 관련 생산 비용을 무려 40%나 절감했다고 합니다. 이는 2027년까지 전기차 생산 비용을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최근 차세대 공정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은 실패가 아니라 검증된 현재 기술을 최적화하려는 실용적인 전략으로 보아야 합니다. 경쟁사인 토요타가 이제 막 1세대 기술을 도입한 상황에서 테슬라의 기술적 우위는 여전히 확고하다고 하겠습니다. 배터리의 수직 통합 역시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가 텍사스에서 자체 생산하는 4680 배터리는 외부 공급 업체보다 저렴하게 생산합니다. 킬로와트당 가장 저렴한 배터리 셀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 구조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의미합니다. 또한 미국 내 모델 3와 Y에는 100% 미국산 배터리팩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파트너사들도 생산을 늘리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4680 셀은 기존 배터리보다 용량과 출력이 월등히 높아 사이버 트럭과 같은 미래 제품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처럼 기가 캐스팅과 4680 배터리는 서로 시너지를 내며 비용 절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테슬라의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제공할 것입니다. 테슬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하드웨어 제조업체들을 넘어 AI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에서 로보틱스에 이르는 AI 기술은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FSD는 테슬라를 고마진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모시키는 핵심입니다. FSD 버전 12는 중요한 기술적 도약을 의미하며 회사는 더 발전된 버전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상용화 로드맵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중반 감독이 필요한 FSD 서비스를 출시를 시작으로 해서 2026년에는 전용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대량 생산할 계획입니다. 시장은 이미 이러한 잠재력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부진했던 작년 4분기에서도요. FSD와 로보택시 계획 발표 후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AI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2세대 옵티머스는 더 가볍고 빨라졌으며 테슬라는 올해 최대 1만 대를 생산하고 연말까지 테슬라 공장에 수천 대를 직접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브라운드필드 전략인데요. 옵티머스를 외부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자사 공장에 먼저 배치해서 실제 작업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험 부담이 적고 수익화 경로를 단축하는 매우 현명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 사업이 결국 자동차 사업보다 더 가치 있을 것이며 회사를 수조 달러 규모로 이끌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테슬라 스토리에서 가장 저평가된 부분은 바로 에너지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부가 사업이 아니라 회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이끄는 핵심 엔진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14% 증가했고요. 올해 2분기에도 9.6기가와트를 기록하며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회사는 올해 최소 50%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분기 기준 14%까지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부분의 가장 큰 매력은 높은 수익성입니다. 2024년 에너지 부분의 매출 총이익률은 26.2%로 자동차 부분의 18.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공제 혜택 덕분이기도 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분석은 이 수익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일 메가팩 판매 이익이 전기차 약 100대를 판매한 이익과 맞먹는다는 것입니다. 메가팩 판매가 계속 확장됨에 따라 이는 테슬라의 전체적인 마진 구조와 순이익에 극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주가 재평가에 가장 가시적인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테슬라의 장기적 가치는 강력한 생태계 구축 능력에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이룩한 북미 충전 표준 NACS죠. 통일은 전략적 신의 한 수였습니다. 포드, GM, 현대기아, 도요타 등 거의 모든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2025년부터 테슬라가 이룩한 NACS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비활성시키던 센터에서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수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테슬라를 북미 전기차 전환의 중심 신경계로 만들며 경쟁사 고객 데이터도 확보할 수 있고 교차 판매 기회도 창출할 수 있는 막대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저는 각 사업 부분의 특성을 반영하는 부분별 합계, 즉 SOTP 방식을 제안합니다. 자동차는 성숙한 산업 리더로, 에너지는 고성장 기술 기업으로, AI는 고마진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그리고 로보틱스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옵션으로 각각 다르게 평가를 해야 합니다. 물론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의 실행 위험, 자율주행 관련 규제 장벽,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압력, 그리고 CEO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론입니다. 현재 시장 가격은 자동차 산업의 주기적 침체를 과대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업에 입증된 수익성과 AI 및 로보틱스의 거대한 잠재력을 저평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제조 해자, 고마진 에너지 사업, 그리고 세상을 바꿀 AI 파이프라인의 결합은 테슬라를 세대적 투자 기회로 만듭니다. 따라서 저희는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닌 21세기를 정의할 기술 대기업으로 평가하며 매수 의견을 재확인합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을 넘어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춘 투자를 강력히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테슬라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98불에 놓여 있는데요. 저는 300불 미만 298불 오늘 포지션 진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거는 장이 좀 밀려서, 주가가 밀려서 285불의 선에 오면은 또 추가로 매수를 할 겁니다. 그게 285불 선이면 정확한 이제 지지선이에요. 지난번 저점을 찍었던. 그 다음에 315불 선이 뭐냐면은 200일 2평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200일 2평선을 뚫게 되면은 또 추가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3%를 매수를 할 거고요. 매수한 후에 200일 2평선을 돌파하는 시, 즉 315불을 돌파하는 시에 2%를 추가 매수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지지선을 다시 터치하는 구간 284불 구간입니다. 터치 시에 2%를 더 추가해서 결국 5%를 만들어 놓고 저희는 목표가 15%를 투자하는 겁니다. 테슬라에는 저는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추후 매수 전략은 말씀을 드릴 테고 현재 리스크 관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타겟은 380불 선에 근접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30%를 청산할 겁니다. 가진 물량의 30%를 청산할 거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이 테슬라는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말씀드렸던 대로 20일 이평선 전 자리에서 기다리면서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